안녕하세요. 저는 영상 편집 일을 하고 있는 38살 여자입니다. 아직 결혼은 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할 생각이 없어요. 여태 구르고 구르다가 이제 겨우 살만해져서 저는 이 여유를 즐기면서 살고 싶어요. 그래서 연애도 안 하고 솔로로 있는데 가끔 외롭긴 해도 지낼만 해요. 저희 집에 여자가 3명 있는데 저 빼고 다 결혼을 한 사람들이라 곁에서 잔소리를 많이 해요. 아무리 사람이 망각의 동물이라도 그렇지 자기들이 나한테 한 일이 있는데 결혼 놀이를 부르니 좀 어이가 없어요. 그 어이없는 여자들의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아버지가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간암이셨는데 할아버지도 간암으로 돌아가셨다고 하시는 것이 아마도 유전으로 발병이 되신 것 같아요. 제가 중학생 때 간에 있던 암이 발견이 됐고 이후 그래도 화목했던 우리 집은 풍비박산이 나고 말았죠. 발견 당시 간암 3기였는데 늦어도 너무 늦게 발견이 됐어요. 간암은 원래 늦게 발견된다고 하던데 아버지는 진단을 받고 바로 수술을 하셨죠. 의사가 수술해도 쉽지 않을 거라고 했지만 손 놓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수술 후 항암 치료가 시작됐고 엄마는 아버지의 간병을 위해 24시간 곁에 계셨어요. 저와 여동생은 둘 다 중학생이라 부모님 없이 알아서 생활할 순 있었지만 문제는 돈이었죠. 외벌이셨던 아버지의 수입이 딱 끊어지고 보험으로 나오는 돈으로 우선 메우며 생활했거든요. 하지만 그것도 한두 해죠. 3년 차가 넘어가자 가세가 기울기 시작했고 저와 동생도 아끼면서 살아야 했어요. 저희 엄마는 평생 전업주부로 지내시며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셨어요. 때마다 성형외과도 다니시고 몸매 관리한다며 요가, 필라테스도 하셨죠. 피부 상한다고 술도 안 드시고 식단 조절이 일상인 분이셨는데 얼마나 대단하시냐면 아침마다 일어나 꼭 팩을 얼굴에 붙이는 게 루틴이셨어요. 여행을 가거나 명절에 할머니 댁에 갈 때도 아침마다 팩을 잊지 않고 붙이셨거든요. 그런 분이 간병 생활을 하면서 관리를 못하게 되자 몰라보게 사람이 변했어요. 머리는 부스스하고 얼굴은 초췌했어요. 늘 환하게 웃던 얼굴이 무표정이 됐고 화장을 한 게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외모가 변하셨죠. 우리가 봐도 엄마 모습이 달라졌는데 본인은 그런 자신이 얼마나 스트레스셨을까요? 당장 남편이 죽을 병에 걸린 마당에 외모 가꿀 여유가 없는 건 맞지만 알게 모르게 거울에 비치는 자신의 모습이 싫으셨을 거예요. 아버지가 집중 치료를 받으실 때는 돌아볼 여유가 없다가 항암 치료가 시작되고 집에도 오갈 수 있게 되자 엄마가 힘들어 하시는 모습이 눈에 확 들어왔어요. 술은 입에도 대지 않던 분이 혼자 소주를 드시고 계신 모습을 보게 됐거든요. 엄마, 지금 술 마셔? 우리 큰딸 왔어. 공부한다고 힘들었지? 엄마, 무슨 술이야? 왜? 나는 술 마시면 안 되니? 마시고 싶을 땐 마셔야 하는 거야. 오늘은 병원에 안 가도 돼? 응, 오늘은 아버지 혼자 주무신대. 하루 휴가다, 휴가. 왜 이렇게 많이 마셨어? 벌써 2병째인데. 혜진아, 내가 너 붙들고 이런 얘기 할 건 아닌데 엄마 인생은 왜 이 모양이니? 욕심내면서 산 적도 없는데 왜 아빠한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엄마 너무 힘들다. 엄마 취했어. 그만 마시고 들어가서 자, 응? 안 해, 싫어. 더 마실 거야. 이런 날 실컷 마시지 언제 또 술 마시니? 아니다. 실컷 먹고 콱 죽어버릴까? 그러면 편하려나? 딸 앞에서 못하는 소리가 없어. 그런 말 하지 마. 왜? 나는 죽으면 안 되니? 지금 심정이 딱 죽고 싶은데 안 돼? 왜? 술에 취해 주저리 신세 한탄하는 엄마를 보고 있자니 제 속이 터질 것 같았어요. 저도 고등학생이라 신경 쓸 것도 많고 한창 예민할 때잖아요. 성적 때문에 과외도 하고 싶은 걸 말도 못 꺼내고 꾹 참고 있는데
엄마의 흐트러진 모습을 보고 있으니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힘들면 차라리 맛있는 거 먹고 푹 자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굳이 술까지 마시고 제 앞에서 넋두리하는 엄마가 싫기도 했고요. 지금은 그때의 엄마를 충분히 이해하죠. 긴장이 한계까지 올랐을 때 술 한 잔이 주는 느슨함이 얼마나 기분 좋은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하지만 그땐 제가 너무 어렸어요. 엄마의 입장을 이해하기엔 제 그릇이 작았고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집이 답답하고 엄마가 싫고 아빠가 원망스럽기도 했죠. 항암 치료를 마친 아버지는 다시 집으로 돌아오셨어요. 제가 알던 아버지가 아닌 낯선 사람이 제 앞에 있었는데 모습이 달라져도 목소리는 여전히 우리 아빠였어요. 살이 다 빠져서 뼈만 남은 아빠를 보며 저는 울음이 터졌죠. 병원에 오지 말라고 하셔서 잘 가지 않았는데 그 사이 이렇게나 아빠가 달라졌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여동생과 저는 아빠 품에 안겨 펑펑 울었고 아빠와 엄마도 눈시울을 적시셨어요. 가족 중에 누군가가 아픈 건 그 가족 전체의 비극이에요. 너무나 안타까운 비극이요. 투병 생활 5년. 아버지는 결국 돌아가셨어요. 수술 후에 아버지는 극적으로 체력을 회복하셨고 몸 관리를 하며 살고자 노력하셨어요. 의사도 경과가 생각보다 좋다며 관리에 신경 쓰라고 했고요. 그런데 암덩어리가 전이 되는 바람에 손 쓸 틈도 없이 급격히 안 좋아지셨고 마지막까지 살고 싶다고 하셨던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엄마는 아버지의 유골함을 끌어안고 하염없이 우셨죠. 아버지를 따라가겠다고 발버둥을 치셨죠. 엄마의 슬픔을 같이 통감하며 저도 동생도 엄마 곁을 지키고 있었어요. 엄마마저 잃게 될까봐 걱정하며 슬퍼했죠. 엄마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린애가 돼버렸어요. 대학생이 된 저는 학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3개나 하며 지냈지만 일이 끝나 밤 12시가 넘어 집에 들어오면 술에 취한 엄마는 저를 붙들고 울기 시작했어요. 그런 날들이 매일 반복됐죠. 저 역시 아버지를 잃은 슬픔과 고통이 가슴속에 응어리져 있지만 드러내지 못하고 힘들게 버티고 있는데 엄마는 이겨내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어요. 하루가 지옥 같았고 힘들었어요. 고깃집에서 알바가 끝나면 밤 12시 온몸이 녹초가 돼 힘들었지만 집으로 들어가는 발걸음은 무겁기만 했죠. 어떻게 그 시간을 버텼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웃긴 건 옛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 그 말을 너무 공감하는 일이 생겼는데 엄마가 나를 그렇게 못살게 굴 때 밖에서 만난 사람들도 저를 힘들게 했다는 거예요. 학비 때문에 알바를 했다고 했잖아요. 아르바이트 3개 중에 제일 벌이가 컸던 그 삼겹살집의 사장이 제 돈을 떼먹고 안 주는 일이 생겼어요. 저녁마다 가게 안에 손님이 바글바글 넘쳐나는데 돼지고기 값이 올라 형편이 어렵다며 알바비를 안 주는 거예요. 벼룩의 간을 빼먹어도 유분수지 알바생 코 묻은 돈을 안 주려고 온갖 머리를 다 굴리던 저팔계 같은 사장. 지금 길 가다가 마주치면 뒤통수라도 때려줄 텐데 그때는 정당한 내 권리도 제대로 말도 못하고 그랬어요. 월급은 어느새 3개월이 밀리고 학비 때문에 돈을 받아내야 했던 저는 자꾸만 미루는 그 사장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했어요. 어쩌겠어요. 저는 등록금 때문에 급한데 돈은 안 주고 세상 느긋하게 주식 그래프나 쳐다보고 있으니 화가 나죠. 신고사항을 연락받고 알게 된 주인이 출근하자마자 저에게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어요.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애새끼를 만나 신고를 왜 해? 어디서 지 멋대로 행동하는 거야? 사장님이 돈을 안 주셨잖아요.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는데 들은 척도 않으신 건 사장님이에요. 내가 여유가 있으면 줬겠지. 나도 지금 가게 문 닫을 판에 돈이 있으면서 일부러 안 줬겠냐? 돈이 없다는 게 말이 돼요? 손님이 꽉 차다 못해 웨이팅까지 하는 판국에. 네가 몰라서 그렇지. 가게 유지하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지 알아?
서로 지지 않고 대치하고 있을 때 사모가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여보, 이 옷 어때? 괌 여행 갈 때 입으려고 샀는데. 지금 백화점 세일해서 사람들 엄청 많더라. 아이씨, 조용히 해. 왜? 무슨 일 있어? 혜진이 너는 왔으면 앞치마 메고 오픈 준비해야지. 거기 서서 뭐해? 괌 여행 가시나 봐요. 아, 다음 주에 가. 우리 없을 땐 김 매니저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알바비 줄 돈은 없고 자기 가족 해외여행 갈 돈은 있다니 정말 기가 찼죠. 어찌나 어이가 없던지 사장은 그제야 제 눈치를 봤어요. 화가 난 저는 바로 그만두겠다고 했고요. 아무리 돈이 궁해도 이 집에서는 일 못하겠다 싶어서요. 돈 제대로 안 주면 학교에 소문 다 내고 신문사에도 기사 내고 할 거니까 정리 빨리 해달라고 하고는 그 가게를 바로 나왔어요. 사모가 뒤에서 뭐라 하던데 들은 척도 안 했죠. 못 받은 돈을 다 받는데 7개월이나 걸렸어요. 꼴랑 300만 원을 50만 원씩 찔끔찔끔 주는데 정말 오만정이 다 떨어지더라고요. 그 일이 있고 그 가게가 있는 골목은 절대로 안 지나가요. 뭐 나름 맛집이라 그 집에 고기 먹으러 간다고 하면 팔 걷어붙이고 말리고요. 몰상식한 인간들은 매운맛을 봐야 해요, 진짜. 이왕 대학에 들어갔으니 졸업까지 하고 싶었는데 동생이 고3이 됐어요. 살던 집은 평수를 줄여서 전세로 살고 있고 엄마는 여전히 슬픔에 빠져 하루 3시간짜리 알바만 겨우 하고 있으니 도저히 생활이 되지 않았어요. 별 수 없이 대학을 휴학하고 돈을 벌기 시작했는데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어요. 알바만 하고 다니자니 일하는 시간에 비해 돈이 적어서 안 되겠더라고요. 닥치는 대로 이것저것 했는데 페이가 센 알바가 들어왔어요. 모델하우스에서 일하는 거였는데 일당이 10만 원이나 됐죠. 잘 됐다 싶어서 일을 시작했고 그곳에서 또 황당한 일이 있었어요. 거기는 일하면서 입는 유니폼이 있었는데 밝은색 정장 투피스였어요. 치마가 상당히 짧아서 절대로 앉으면 안 되는 그런 옷이었죠. 몸에 타이트하게 붙은 옷이라 몸매가 그대로 드러났고 평소 청바지에 티셔츠 입는 걸 즐겼던 저에게 많이 어색한 옷이었어요. 굽이 높은 신발을 신고 하루 8시간을 서 있으려니 많이 힘들었어요. 발 뒤축도 까지고 말을 계속해야 해서 목도 아프고 페이가 센 이유가 다 있더라고요. 그래도 알바비만 생각하며 꾹 참고 일을 하는데 갑자기 엉덩이에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놀라서 돌아봤더니 웬 변태 같은 아저씨가 저를 보며 씩 웃고 있는 거죠. 시치미를 뚝 떼고 있길래 잘못 부딪혔나 싶어 몸을 돌려 하던 설명을 마저 했어요. 마침 안방 침실을 안내하고 있는데 또 엉덩이에 감촉이 느껴졌고 손으로 만지는 게 틀림없었죠. 저는 가만히 있다가 손을 뒤로 뻗어 그 나쁜 손을 움켜잡았어요. 그리고 팔목을 바로 비틀어 버렸더니 그 변태남이 소리를 지르더군요. 야, 이거 나! 손님, 이 손으로 제 엉덩이 만지시면 안 되죠. 무슨 소리야, 엉덩이라니. 방금 제 엉덩이 만지셨잖아요. 어디서 시침이세요? 야, 내가 언제 그랬어? 여기 관리자 누구야? 이 미친년 좀 어떻게 해봐! 잘한 것도 없으면서 소리를 어찌나 크게 지르던지 곧 관리팀장이 나타났고 별 수 없이 손목을 풀어줬어요. 손님, 괜찮으십니까? 죄송합니다. 혜진씨,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이분이 제 엉덩이를 만졌어요. 내가 언제? 증거 있어? 증거 있냐고? 어디서 생사람 잡는 거야? 나 이거 가만히 못 있어.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신고할 거야. 손님, 진정하세요. 조혜진씨, 손님께 사과드리세요. 네?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제가 만진 게 아니고 이 아저씨가 제 엉덩이 만졌단 말이에요. 손님 말대로 증거 없잖아요. 어서 사과드리세요. 자꾸 이러면 오늘 일당도 없이 쫓아낼 거예요. 억울해서 미칠 것 같았죠. 당한 건 전데 왜 제가 사과를 해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죠. 하지만 알바비를 받으려면 억울해도 사과를 해야 했어요. 하루 종일 고생한 10만 원이 너무 아까웠거든요.
결국 그 변태 인간에게 고개 숙여 인사해야 했고 그 길로 알바도 잘렸어요. 정말 지지리도 재수가 없죠. 또 한 번은 와인 시음 알바를 한 적이 있는데 그곳에서도 진상 고객과 시비가 붙어 삿대질까지 받았죠. 네 부모는 대체 뭐하는 사람들이냐? 자기 자식이 이렇게 싸가지 없는 거 아시니? 이 한마디에 뚜껑이 날아간 저는 진상 아줌마와 대판 싸웠고 바로 일을 그만둬야 했어요. 옷을 갈아입고 나서는데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어요. 잘못한 건 그 인간들인데 왜 내가 피해를 봐야 하는 건지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죠. 그리고 돈 때문에 할 말도 못하고 참아야 하는 것도 너무나 서글펐고 하고 싶은 공부도 마칠 수 없는 현실이 너무나 억울하기만 했어요. 결국 그 모든 원망이 가족들에게로 돌아갔죠. 나 혼자 살면 얼마든지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을 텐데 생활비에 동생 학비 걱정에 발 동동 굴리며 살지 않아도 될 텐데 집을 나가버릴까? 연락 끊고 혼자 살까? 엄마도 어른인데 내가 없으면 엄마가 정신 차리고 동생 돌보겠지. 이런저런 생각들이 머릿속에 가득했죠. 하지만 아무것도 실행할 수 없었어요. 내 엄마고 내 동생이잖아요. 혼자 잘 살겠다고 가족을 버리다니 저는 그럴 수 없었어요. 다시 일상이 계속되고 우연히 선거운동 캠프에 일을 하러 들어가게 됐어요. 사무보조로 일하게 됐는데 홍보 영상을 만드는 영상 편집자가 아는 얼굴이었어요. 너 여기서 뭐하냐? 선배, 오랜만이에요. 단기로 알바한다고 일하러 왔는데 선배는 어쩐 일이에요? 나는 영상 편집 때문에. 그나저나 야 이렇게 만나니까 반갑다. 학교는? 졸업반 아니야? 집안 사정 때문에 휴학했어요. 그랬어? 나중에 복학해서 졸업하면 되지. 야 어떻게 여기서 만나냐? 선거철이라 캠프 내에는 사람도 많고 정신없이 바빴는데 아는 사람이 있으니 그래도 일하기가 수월했어요. 같이 밥도 먹고 쉬는 시간에 수다도 떨고요. 모르는 사람들하고만 일하는 것보다 훨씬 나았죠. 저는 단순 보조라서 정해진 일이 없어 그때그때 일손이 부족한 곳에 지원을 했는데 하루는 선배 일을 돕게 됐어요. 선배가 편집이 끝나면 USB에 따로 저장하는 일을 했죠. 어렵지 않은 일이라 작업하면서 선배가 영상 편집하는 걸 봤는데 엄청 신기했어요. 각종 효과들을 넣어서 완성본을 만드는 게 너무 재밌어 보였고요. 유심히 관찰하는 걸 보던 선배는 흥미있으면 일을 배워보란 말을 했어요. 이것도 기술인데 너 배워두면 쓸데 많아. 커리어 쌓이고 소속돼서 일해도 되고 실력만 되면 프리로 해도 월 500은 벌걸? 500만 원이나요? 그래. 컴퓨터만 있으면 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도 괜찮을 것 같고. 우선 배우려면 학원부터 등록해봐. 독학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배워볼까요, 그럼? 할 줄만 아면 프리로 얼마든지 용돈벌이 돼. 나도 그러다가 여기까지 왔고. 선배의 말을 듣고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복학을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 언젠가 하더라도 또 학비 때문에 알바는 해야 될 거고 그럼 이 일을 할 줄 알면 충분히 시간 조절해서 용돈벌이 할 수 있을 것 같았죠. 그래서 그날 바로 학원 등록을 해서 편집 기술을 배웠어요. 빨리 배우고 싶어서 학원 마치고 집에 와서 자기 전까지 연습에 연습을 또 하며 속도를 냈고 2달 만에 전 과정을 다 배웠어요. 자격증도 한 번에 따게 돼서 바로 일감을 찾아다녔는데 선배가 연결해줘서 덕분에 일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프리로 일하면서 경력을 쌓았는데 선배가 많이 도와줬죠. 일감도 연결시켜주고 작업 스킬도 알려주고요. 선배가 아니었다면 혼자 쩔쩔맸을 텐데 단기에 실력을 쌓게 됐고 페이도 점점 올라갔어요. 하다 보니 월 2,300은 그냥 벌겠더라고요. 더 이상 알바 찾으러 헤매지 않아도 고정 수입을 낼 수 있는 일이 생긴 거죠. 어차피 손을 댔으니 업계에선 그래도 최고라는 소리를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러 영상들 찾아보며 트렌드도 익히고 감각을 키우려고 애를 썼어요.
그렇게 꾸준히 일을 하다 보니 어느새 3년이란 시간이 흘렀고 저도 유명 유튜버 팀에 소속이 돼 안정적으로 일을 하게 됐어요. 제가 그러는 동안 동생은 대학을 졸업했고 엄마도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지셨어요. 한창 불안할 땐 거울도 안 보시던 분이 다시 외모를 꾸미기 시작하셨거든요. 물론 엄마가 번 돈으로 하시는 거였지만 피부과도 다니시고 요가도 다시 시작하셨고요. 식단도 관리하시면서 술을 끊으셨어요. 매일 소주 반 병씩 드시던 분이 술을 끊고 관리하셔서 살을 뺐는데 예전 아빠 건강하실 때 엄마 모습으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엄마, 요즘 예뻐지는 것 같은데? 무슨 좋은 일 있어? 좋은 일은 맨날 똑같지. 아닌데? 뭔가 있는데?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너나 좋은 소식 좀 들려줘. 나이도 한창인 애가 만나는 사람은 없어? 그런 거 없어. 내 처지에 무슨 연애야. 어머 얘 봐라. 네가 어때서? 편집밀인가 뭔가 하고는 월급도 많아졌던데 미모 되고 생활력 되고 너 같은 애 어디서 찾니? 엄마 딸이라서 그렇게 보이는 거지. 밖에 나가면 나보다 잘난 애들 엄청 많아요. 그래도 엄마 눈엔 네가 최고야. 그 정도 되니 이제 살만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버는 것보다 나가는 게 더 많았는데 이제 통장에 얼마씩 모을 수도 있고 엄마도 동생도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것 같았죠. 저 역시 일의 재미를 느끼면서 동료들과 일하는 게 재미있었고요. 그리고 사실은 연애도 하고 있었어요. 상대는 저에게 영상 편집 일을 알려준 선배였고 사귄 지 1년 정도 지났을 때 프로포즈를 받게 됐죠. 결혼은 생각지도 않고 있었는데 막상 프로포즈를 받고 나니 이 사람과 결혼해서 사는 것도 행복할 것 같았어요. 책임감 강한 사람이라 저를 배신할 일도 없을 것 같았고 무엇보다 저를 많이 사랑해줬기에 같이 있으면 편안했어요. 그래서 저도 결혼 쪽으로 생각이 기울고 있을 때 그 사람의 어머니께 인사를 하러 갔어요. 좋은 마음으로 뵈러 갔지만 거기서 저는 왕창 깨지고 말았죠. 수혁이 너 고작 이런 애 엄마한테 소개하려고 불렀니? 엄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대학 졸업도 못했다며. 아버지는 암에 걸려 돌아가셨고 엄마 혼자 계신데 집도 전세라면서. 여동생도 있다는데 결혼하면 이 집 식구들 다 네 짐이야. 딱 보면 모르겠니? 돈도 없는 애랑 결혼해서 얼마나 고생하려고 이러는 거야? 사람 면전에 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어딨어요, 엄마. 안 돼. 절대로 안 돼. 아가씨, 나 아가씨한테 감정 없어요. 다만 아가씨 집안이랑 우리랑 안 어울려. 수혁이가 워낙 독립심이 강해서 혼자 저러고 있지만 쟤 언젠가 지 아버지 사업 물려받아야 할 애야. 나는 우리 수혁이 뒷받침해줄 며느리 드리고 싶어. 그러니 결혼 얘기는 없던 걸로 해요. 나는 둘이 헤어졌으면 좋겠어.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 지더라도 한마디는 했던 저였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선배 어머니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돼서 목소리가 나오지도 않았죠. 저는 조용히 듣기만 하다가 그 자리를 뛰쳐나왔고 뒤따라온 선배에게 헤어지자고 했어요. 우겨서 결혼해봤자 결과는 뻔했어요. 불행할 게 뻔한 결혼을 밀어붙일 정도로 저는 멍청이가 아니었어요. 선배는 포기하지 않고 연락을 계속해왔지만 전화번호를 차단해버리고 무시했어요. 정리되지 않은 마음이 아파도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 믿고 미친 듯이 일만 했죠. 일을 다 쳐내서 여유가 생기면 프리로 일을 받아 그것도 해치웠죠. 내 감정을 무시한 채 머릿속에서 그 사람이 잊혀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생각지도 않게 엄마가 폭탄 선언을 했어요. 바로 재혼이었죠. 뭔가 낌새가 느껴진다 했더니 역시나 만나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빠가 돌아가신 지 5년도 채 지나지 않은 시간이었는데 재혼하겠다고 하시다니 너무 놀라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상대는 엄마와 원래 알던 지인이었고 엄마가 힘들 때 술 한 잔씩 같이 하던 엄마 친구분이었어요. 자주 만나는 사람이 있다는 건 알았지만 깊은 사이가 됐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나 결혼하고 싶어. 그동안 너희 아빠 죽고 나도 따라 죽을까 싶을 정도로 힘들었어. 그때 잡아준 사람이야. 엄마는 이제 다시 행복해지고 싶다. 나 결혼해도 괜찮지? 싫어. 엄마 다른 남자랑 결혼하는 거 난 절대 반대야. 언니도 그렇지? 응? 언니, 왜 말이 없어? 언니도 싫다고 말해, 얼른. 동생은 결사반대라며 방방 뛰었어요. 하지만 엄마는 이미 마음의 결정을 내린 듯 했고 우리 의견은 중요해 보이지 않았어요. 저도 재혼이 싫었어요. 하지만 문득 엄마 인생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 자신을 위해 행복하기 위해 내린 결정인데 우리도 다 컸고 나중을 생각한다면 이게 맞다는 생각이 들었죠. 엄마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언니, 그게 무슨 소리야? 나중 생각은 안 해? 너나 나 시집 가고 나면 엄마 혼자인데 그땐 어쩔 거야? 네가 모시고 살 거야? 그건 대답 못하지? 우리 애도 아니고 사람만 괜찮으면 재혼 되지 뭐. 나는 엄마 재혼 찬성. 혜진아, 새 출발하고 싶다며. 그 아저씨랑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아, 엄마. 엄마는 제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동생의 반응을 보며 저도 반대할 거라고 여기셨겠죠. 하지만 저는 진심으로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저도 행복해지고 싶으니까요. 물론 당장은 이별의 아픔 때문에 평생 혼자 살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는데 무슨 조건이 있겠어요. 마음이 통하면 함께 하는 거죠. 제가 선배 어머니께 퇴짜를 맞아서 그런지 엄마의 재혼은 축하하며 보내주고 싶었어요. 몇 달 뒤 엄마는 결혼식을 올렸고 나이 50 넘은 여자를 무슨 소녀처럼 바라봐주는 남자와 신혼살림을 차렸어요. 아저씨도 이혼해서 자녀가 있었는데 우리처럼 이미 다 컸기에 재혼을 축하해주는 분위기였어요. 둘이 행복하게 쳐다보는 모습을 보니 썩 잘 어울리는 모습이었죠. 잠시 아빠 생각이 났지만 아마 하늘에서 아빠도 축하해 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엄마는 새 출발을 시작하셨죠. 엄마가 떠난 집에 저와 동생만 남았어요. 일상이 달라진 건 별로 없었지만 그래도 난자리는 표시가 난다고 엄마가 없으니 집안이 텅 빈 것 같았어요. 그래서인지 동생도 말수가 줄어들고 뭐 별 수 있나요? 남은 사람들이 적응해야 하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여기고 일에 파묻혀 지내는데 동생에게 남자친구가 생겼어요. 어릴 때부터 붙어 다녔던 동네 친구가 있었는데 집 앞에서 자주 보이더라고요. 둘이 뭔가 있다고 예상은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교제 중이라고 했어요. 저도 아는 애였고 착한 성격이라서 별 걱정을 안 했는데 방심한 순간 또 일이 벌어졌어요. 뭐? 네가 뭘 했다고? 임신이래. 임신 8주. 진짜야? 병원 다녀왔어? 응, 지금 다녀오는 길이야. 언니, 나 어떡해? 와, 야, 이건 좀 대형 사고다, 수진아. 미안해, 언니. 나도 너무 놀라서. 애 아빠 오라 그래. 당장 집으로 오라 그래. 응, 알았어. 기가 찼어요. 임신이라니. 그것도 사귄 지 이제 100일 됐는데 동생은 졸업하고 취업이 안 돼 계속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어요. 내년에는 좋은 직장에 취직하겠지 싶어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임신이라뇨.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제가 화를 버럭 내니 동생도 겁을 먹었고 애아빠인 동네 동생도 잔뜩 쫄아서 제 눈치를 봤어요. 제 앞에 앉은 둘을 보는데 손을 꼭 잡고 있는 모양새가 속이 뒤집어질 것 같았어요. 너희 정신이 있어 없어? 덜컥 애를 만들면 어쩌겠다는 거야? 죄송해요 누나. 저희도 이렇게 될 줄 전혀 몰랐어요. 정말 대책 없다 너희들. 너 어떻게 할 거야? 이 일 어떻게 할 거냐고? 저 수진이랑 결혼할게요. 수진이 절대로 혼자 두지 않을 거예요. 너네 부모님이 잘 됐다고 좋아하시겠니? 너도 아직 취직 안 했잖아. 결혼하면 생활비는? 집은 있어? 저 이번에 면접 봤는데 출근하라고 연락이 왔어요. 집은 부모님께 말씀드려야죠. 너 확실히 해.
우리 수진이 책임지라고. 너네 부모님 난리 나면 방패막이 확실히 하고. 네네, 누님 저만 믿으세요. 저를 무서워하면서도 믿어보라고 큰소리 뻥뻥 치고 애아빠는 돌아갔어요. 부모님 허락을 받아오겠다며 갔으니 답이 올 때까지 기다려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며칠 뒤 동생이 울면서 집으로 왔어요. 무슨 일이냐고 물어도 말도 없이 펑펑 울기만 했고 한참을 그런 뒤 진정이 됐는지 입을 열었죠. 언니, 민수 엄마랑 여동생이 나 알바하는데 찾아왔어. 뭐? 그래서? 얘기하자고 해서 만났는데 나더러 애기 지우래. 나를 며느리로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애기 지우고 민수랑도 헤어지고. 언니 어떡해? 나 어떡해? 그 아줌마가 뭐라고 했다고? 애를 지워? 이 여편네가 우리 엄마 재혼한 것도 안다면서 자기 집안에 나 같은 거 드릴 수 없다고 그랬어. 언니, 나 너무 기분 나빠. 정말 그렇게 말했어?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어? 저랑 똑같은 상황을 겪은 동생이 눈앞에서 울고 있는데 머리가 폭발할 것처럼 화가 났어요. 지들은 뭐가 그리 잘난 집안이라고 사람을 이렇게 괄시하는지. 게다가 자기들 핏줄인 아이도 임신한 애한테 화가 나서 도무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집 부모를 만나러 갔죠. 그 사람들은 동네에서 꽤 유명한 국밥집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손님들 있는 가게에서도 동생한테 한 소리 똑같이 할 수 있는지 한번 보자 싶었죠. 씩씩거리며 가게 문을 열자 직원이 저를 반겼고 제가 찾는 사람은 보이지를 않았어요. 할 수 없이 국밥 한 그릇을 시키고 자리에 앉았죠. 장사하는 것들이 어딜 갔나 싶어 눈에 불을 켜고 가게를 살피는데 가게에 없는지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어요. 기다리던 국밥이 나오고 배가 출출한 참이라 후후 불어먹고 있는데 문득 제 눈에 이상한 장면이 잡혔어요. 제가 영상 편집하는 유튜브 컨텐츠가 맛집 탐방하는 곳이라 현장에도 자주 같이 갔거든요. 영상을 편집하다 보면 클로즈업을 하거나 스토리를 짜기 위해 식당 내부를 관찰하게 되는데 마침 거기가 오픈 주방이라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다 보였어요. 손님이 막 일어난 테이블에 식기들을 챙겨 주방 안으로 밀어 넣었는데 한 직원이 남은 깍두기와 반찬들을 다시 통에 넣는 게 보였어요. 순간 잘못 봤나 싶어 먹는 것도 있고 얼어 있는데 수육이랑 같이 나가는 국물을 다시 들통에 넣어 휘휘 젓는 것도 보였죠. 보는 순간 너무 역겨웠어요. 내 입에 들어간 국밥에도 남이 먹다 남긴 게 섞였다는 생각에 토끼가 밀려왔죠. 저는 바로 먹던 국물을 뱉어버렸어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짓들이었어요. 청결 매장이라고 버젓이 광고지도 붙여놓은 식당에서 음식 갖고 장난을 치다뇨. 말도 안 되는 짓이었어요. 저는 바로 핸드폰을 꺼냈어요. 그리고 주방을 줌인해서 촬영을 시작했죠. 국밥을 먹는 척 하면서 직원이 지나가면 팔로 카메라를 가리며 그 안에서 벌어지는 짓을 촬영했어요. 다시 봐도 기가 차더군요. 제가 다 보는 것도 모른 채 직원들은 하던 대로 하고 있었어요. 원하는 장면을 다 찍고 나서 저는 슬그머니 자리에서 일어나 식당을 나왔어요. 더 이상 그 인간들 만날 필요도 없고 정식으로 자리를 만들어야겠다 싶었죠. 집에 돌아온 저는 애아빠를 몰아세웠어요. 부드럽게 대해주면 아무것도 안 되겠다 싶어서요. 단호하게 결혼 허락 받아오라고, 그게 안 되면 우리는 떠나겠다고 했어요. 뱃속의 아이는 내 동생 아이이기도 하니까 우리 둘이 키우겠다고요. 요새 한부모 가정이 한둘도 아니고 둘이서 벌어서 얼마든지 교육시킬 수 있다고 하니 깜짝 놀라선 날 잡아 오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며칠 뒤 허락을 받았다면서 상견례를 하자고 했어요. 상견례 당일 엄마와 새아버지, 저, 그리고 동생은 옷장에서 제일 좋은 옷으로 골라 입고 상견례장으로 갔어요. 고급 한정식 식당으로 예약해 약속 시간에 딱 맞춰 들어갔는데 애아빠만 와 있고 어른은 없었어요. 우리 가족은 안쪽으로 자리를 잡아 앉았어요.
곧 오겠지 싶어 기다리는데 약속 시간이 30분이 지나도 오지를 않았죠. 왜 아무도 안 와? 전화해봐. 네. 다 와간다고 했는데 이상하네요. 잠시만요. 우리 눈치를 보며 전화를 걸더니 곧 도착한다는 말을 하더군요. 그래서 기다리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도 않고 약속 시간도 1시간이나 지났어요. 또 전화를 걸었는데 곧 도착한다는 말만 돌아왔죠. 순간 이것들이 우리 엿먹이는구나 싶었어요. 이에 엄마와 새아버지는 기분이 언짢아서 돌아가시고 저와 여동생이 남았어요. 언니, 우리도 이만 가자. 나 지금 너무 기분 안 좋아.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지? 자기야, 미안해. 내가 집에 가서 알아볼게. 분명히 무슨 사정이 있을 거야. 사정은 무슨 사정? 내가 마음에 안 드셔서 그러시는 거잖아. 나 너랑 연애한 거 너무 후회돼. 이렇게 될 줄도 모르고 뭐가 좋아선. 그만 울어. 아까 오고 계시다고 하지 않았어? 네, 다 와간다고 하셨는데. 분명 고의로 늦는 게 확실했어요. 동생은 계속 울고 있었고 애아빠는 동생을 달랜다고 쩔쩔매고 있었죠. 짜증이 확 올라오는데 진짜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어나자는 동생을 다시 눌러 앉히고 예비 사돈들이 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기다린 지 2시간이 지나고 3시간이 됐을 때쯤 객실 문이 열리고 드디어 예비 사돈들이 낯짝을 들이밀고 들어왔죠. 엄마, 왜 이렇게 늦었어요? 갔을 줄 알았더니 아직 안 갔네? 엄마, 나 민수 엄마 되는 사람이에요. 어른들은 어디 가셨어요? 안 오셔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요? 저희 바쁜 사람들인데 빨리 끝내요. 라며 미안하다는 사과도 없이 자리에 앉아 음식을 먹기 시작했어요. 쩝쩝쩝거리며 앉은 사람 쳐다도 안 보고 음식만 처먹길래 드디어 제가 뚜껑이 열려버렸죠. 여기 음식 맛있죠? 그렇네요. 음식 남기면 벌 받아요. 어서 먹어요. 저기요. 그쪽 국밥집 손님 많던데 얼마 전에 2호점은 문 닫으셨더라고요? 갑자기 우리 가게 얘기는 왜 꺼내? 체인점 내려고 신경 많이 쓰시는 것 같던데 2호점 벌레 나오고 비위생적이라 온라인에서 공격받으셨다면서요? 무슨 개뼈다귀 같은 소리야? 제가 그쪽 사업 망하게 해드려요? 사돈천이야. 지금 대체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제가 얼마 전에 사돈 가게에 갔다가 너무 웃긴 장면이 있어서 찍었거든요. 뭐? 우리 가게를 찍었다고? 네가 왜? 궁금하시죠? 왜긴요. 구경할 만한 게 있으니까 찍었죠. 영상 우리도 보여줘요. 이상한 게 찍힐 리가 없는데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영상을 찍었다니까 흠칫 놀라는 게 뭔가 찔리는 게 있는 모습이었어요. 가게 주인인데 주방에서 벌어지는 일을 다 알고 있었겠죠. 왜 모르겠어요. 그런 거 다 주인이 시켜서 직원들도 하는 건데 저는 노트북을 꺼내서 영상을 틀었어요. 핸드폰은 화면이 너무 작잖아요. 어르신들 잘 보이시게 화면 큰 걸로 준비했죠. 여기 보이세요? 손님 먹다 남긴 반찬 통에 다시 넣는 거. 그리고 여기도 국물 서비스 나간 거 들통에 다시 넣고 휘휘 젓는 거 보이시죠? 예비 사돈들이 얼굴이 시뻘개졌어요. 순간 안 사장이 벌떡 일어나더니 노트북을 뺏어서 냅다 던져버리더군요. 와장창 소리가 나고 노트북이 부서졌어요. 화를 낼 거라는 건 예상했지만 이 정도일 줄이야. 저는 하나도 동요하지 않고 가만히 제 명함을 꺼내 드렸어요. 동영상 파일 따로 저한테 있는 거 아시죠? 노트북 그렇게 부신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제 명함이에요. 제가 맛집 유튜버 팀에서 같이 일하고 있거든요. 이 영상 저희 팀에 제보하면 보는 사람 진짜 많을 텐데 가게 홍보도 되시고 좋으시겠어요? 너! 삿대질하지 마세요. 근본 없어 보이게 왜 이러세요? 알만한 분들이? 원하신다면 2호점처럼 깔끔하게 문 닫게 해드릴 테니까 말씀하세요. 요즘 비밀 같은 거 없는 거 아시죠? 음식 장사하시는 분들이 이러시면 안 되죠. 하루 이틀 장사하고 마시려고요? 사돈은 벌떡 일어나 안사돈에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아마 안사돈 혼자 직원들에게 시킨 모양이었는데
2호점 문 닫으면서 손해가 많이 나서 신경을 꽤 쓰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소리를 꽥꽥 지르며 화를 내자 안싸돈이 얼어버리더니 갑자기 오줌을 싸버렸어요. 요실금이 있는데 놀라서 실수하신 것 같았어요. 뭐야? 엄마 오줌 쌌어? 아이 더러워. 왜 이래? 아니 이게 왜? 오빠 진짜 엄마 오줌 쌌어? 엄마! 내가 진짜 너 때문에 남사스러워서 어딜 다니지를 못한다. 내가 그렇게 가게 신경 쓰라고 했는데 또 그 버릇 못 고치고 장난질을 해. 나도 잘하려고 그랬죠. 한 번 말아먹었으면 됐지 또 그래? 내가 이혼을 하던지 해야지. 에이! 아빠, 엄마한테 소리 그만 질러. 엄마 놀라서 이러잖아. 으이구 잘한다 잘해. 사돈은 화를 내며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저도 오줌 때문에 일어나지도 못하는 안사돈에게 인사를 하고 동생을 데리고 나왔고요. 안사돈은 얼굴이 뻘개져서 저를 쳐다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만 있었어요. 곁을 지나는데 오줌 냄새가 얼마나 진동을 하던지. 그러게 마음을 곱게 썼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모두 자업자득이죠. 애아빠와 사돈 처녀는 엄마 때문에 울먹이면서 물티슈를 꺼내 급하게 바닥을 닦았어요. 저와 동생이 나가자 급하게 인사를 하고 다시 정리하는데 살짝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3시간 동안 우리를 기다리게 한 게 생각나자 다시 열이 오르더라고요. 다른 사람 깔보고 무시한 행동의 대가였어요. 이후 동생이 결혼 이야기를 다시 나누게 됐어요. 맘 같아선 둘이 헤어지라고 하고 싶었지만 뱃속에 든 아이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죠. 하지만 비장의 카드를 꺼내든 효과는 있었어요. 우리 집안 무시하고 우리 가족 깔보던 사람들 행동이 바로 달라졌거든요. 동생에게도 너너 부르더니 아가 이렇게 호칭도 바뀌게 됐고 저와 엄마랑 의견을 나눌 때도 예의 바르게 말을 했어요. 아주 큰 변화였죠. 혼수도 과하게 부르길래 실속 있게 준비하자고 했어요. 그랬더니 알겠다고 하더군요. 몇 달 후 동생은 환하게 웃으면서 결혼식을 올렸어요. 웨딩드레스 입고 서 있는 동생을 보는데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 엄마는 예쁘다며 웃고 있는데 저만 울고 있더라고요. 하여간 우리 엄마도 대단해요. 동생이 결혼한 후에 사돈 어른들을 만나 식당 운영에 대해 조언을 해드렸어요. 블로그와 유튜버들을 잘 활용해서 매출을 더 올리고 가게 홍보도 할 수 있도록 제가 직접 나서서 작업을 해드렸고요. 이제 동생이 그 집 사람이 됐는데 어른들과 사이가 나쁘면 뭐가 좋겠어요. 평생 알고 지낼 사람들 사이가 좋으면 더 낫잖아요. 제가 온라인 광고를 도와드리면서 가게의 손님이 훨씬 늘어났어요. 맛집이라 소문도 나서 체인점 문의도 들어온다고 하고요. 사돈들이 저에게 고맙다며 인사를 하는 걸 보면 제 덕분이 확실한 것 같죠? 잠시 껄끄러웠을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웃으면서 인사를 나눌 정도로 사이가 좋아졌어요. 동생도 아이를 낳아 가정 잘 꾸리고 살고 있어요. 엄마도 동생도 다 결혼하고 집에는 저 혼자 남았죠. 여전히 영상 편집 일을 하고 있고 가능하면 일감을 더 받아서 일에 푹 파묻혀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몇 달 개고생해서 일주일씩 여행을 다녀와요. 코로나 때문에 한동안 제주도만 열심히 다녔는데 이제 해외로도 나가보려고요. 아빠 돌아가시고 20대 밤낮으로 알바하러 다녔을 때는 지금 이런 날이 올 줄 꿈에도 몰랐어요.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이제는 제 인생에 집중하며 살고 싶어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